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열리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9일부터 25일간 30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가 해를 거듭하면서 명성을 얻어 포항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지만 일부 행사와 진행은 아직도 미숙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덕의 한 농장에서는 출하 시기가 다른 5종류의 복숭아를 동시에 재배해 수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열리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100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25일간 30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인데 양국 문화교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갑니다. 오는 11월 9일부터 25일간 호찌민시 일원에서 다양한 한국 문화를 선보입니다. 지난 2006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와 2013년 터키 이스탄불에 이어 세 번째 해외 엑스포입니다. 올해는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베트남과 문화 행사를 통해서 양국의 이해 폭이 넓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획한 프로그램은 30여 가지. 신라와 베트남의 해양 교류를 재조명하는 역사 문화관이 운영되고 경상북도와 호찌민시 자매도시들이 민속 공연을 하며 전자 댄스 음악 KDM 축제와 패션쇼, 미술 교류전, 학술회의 등이 열립니다. 조직위원회는 또 도내 60여 개 기업의 제품 판매장을 마련해 문화를 넘어 경제 교류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도 경주시의 날에 다양한 공연 등으로 신라 문화를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예, 경주시의 날이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 경주의 국악 공연단 공연회라든지 조령고등 문화체험과 또 고치대 프레이를 통해서 경주를 더 깊이 있게 알리고자 합니다. 행사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은 현지인들의 관심을 끄는 것. 현지 언론과 SNS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9월과 10월에 베트남인들이 좋아하는 여자 축구와 배구, 배드민턴 친선 대회를 열어 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문화 교류를 통한 한국과 베트남의 공동 번영, 이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시 청소년들이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리는 베트남 호찌민시 일대로 봉사활동을 떠납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등 2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8월 2일부터 8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시 일대로가 벽화 그리기와 한국 음식 나누기, 한국 문화 전파 등의 봉사활동을 펴니다. 봉사단은 7월 초 발대식을 갖고 네일아트와 풍선아트, 부채춤, 페이스 페인팅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포항 지역 19개 진보 시민단체는 오늘 구무천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산강 순오염 사태가 드러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오염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구무천 오염 원인 조사 용역 결과 전체 23개 지점 중 17개 지점이 4등급 기준을 초과했고 최고 지점은 916mg/kg으로 환경부 기준의 13,000배가 넘었는데도 포항시가 구무천 바로 건너편에 수상 레저타운 건설 등 형산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하천 바닥의 수은이 어떤 경로로 퇴적됐는지 원인과 규모, 기간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제14회 포항국제불빛축제가 닷새간의 일정을 끝내고 폐막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명성을 얻어 포항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지만 일부 행사와 진행은 아직도 미숙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미국과 스페인, 우리나라 한화에 춤추는 불꽃에 탄성이 쏟아집니다. 웬만한 지자체는 엄두도 내지 못할 국제적 행사를 치른 건 포항시와 포스코 등의 저력입니다. 뻥튀기 논란이 있긴 하지만 닷새 동안 연인원 기준 203만 명, 메인 행사인 국제불꽃쇼에 87만 명이 찾았다고 포항시는 추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점은 여전합니다. 불빛축제는 줄곧 7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려왔습니다. 폭염이 절정인데다 고르지 못한 날씨로 개최 시기를 조정하자는 여론이 높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불꽃이 선명하고 즐기기에 쾌적한 9월과 10월에 축제를 개최합니다. 포항시는 피서객을 잡기 위해 시작한 행사라 여름 개최를 고수할 방침입니다. 이런 포항국제불빛축제 행사를 통해서 여름 하계 휴가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외부 관광객을 목격을 하고 포항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불꽃쇼가 거의 매일 20분씩 늦어졌고 진행자들은 행사의 흐름을 자주 끊었습니다. 소박한 우호도시 공연으로는 흥미를 끌지 못했는데 포항시는 대한민국 우수축제 평가를 받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수나 이런 공연을 하게 되면은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감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해외 공연팀을 오면은 같이 공연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준비를 해가 왔습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주제 공연도 크레인만 동원됐을 뿐 스케일은 없었고 연호랑 새우녀 설화를 표현하기엔 내용이 빈약해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노점상을 통제해 축제에 집중할 수 있었고 경찰과 주차 안내 도우미, 행사 후 뒷정리와 쓰레기를 치운 포스코 패밀리 등 자원봉사자들은 포항의 저력을 확인시킨 숨은 일꾼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관심을 보인 하늘을 나는 배 위그선이 내년 하반기부터 포항과 울릉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군과 위그선 제조업체인 아론 비행선박산업은 오늘 울릉도에서 위그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그선 한 대 가격은 30억 원으로 앞으로 20대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5대를 우선 공급받아 내년 7월쯤 울릉포항, 울릉부산 광안리 노선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위그선은 울릉포항까지 220km를 1시간 10분에 주파할 수 있으며 요금은 울릉포항 편도 기준으로 1인당 15만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덕의 한 농장에서는 품종이 다른 5종류의 복숭아를 동시에 재배해 수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품종별로 출하 시기가 다른 점을 이용해 홍수 출하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입맛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 축산면의 한 과수원입니다. 한편에서는 빨간 복숭아가 탐스럽게 익어가는데 바로 옆에 있는 복숭아는 아직 설이 익어 시퍼렇습니다. 하월목, 마독화, 오드로끼 등 100도 4종과 장호원, 황도 등 5가지 품종을 한 농장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양한 품종을 기르다 보니 관리가 까다롭지만 이렇게 농사를 짓는 이유는 품종마다 출하 시기가 차이나 홍수 출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100도라도 복숭아 품종에 따라 조생종은 7월 중순에 출하되고 만생종은 9월 말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또 식감이 부드러운 품종과 딱딱한 품종이 구분되어 있어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우리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얼마든지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날짜 상관없이 다 맞춰주고. 이 농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미리 주문을 받은 뒤 복숭아 당도가 13브릭스 이상일 때 수확해 배달해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덕에서는 농민들끼리 복숭아 다품종 소량 생산 노하우를 공유해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덕 복숭아는 해풍 바람을 맞고 일조량을 많이 받아서 고당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 쪽으로도 영덕 복숭아 지금으로 봐서는 대인기로 보고 있습니다. 농사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이제 농촌도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 농가 수익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올해 종합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경북 지역 업체들의 순위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은 7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 2천억 원이나 줄어 전국 순위가 3위에서 5위로 내려갔고 도내 2위인 흥화와 대명건설도 지난해보다 각각 417억 원과 2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삼도주택은 전국 순위가 239위에서 127위로 삼구건설은 147위에서 141위로 동양종합건설은 197위에서 160위로 올랐습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원전건설이 불투명한 데다 SOC 사업 예산 축소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오늘 울릉군을 방문해 동해의 전략적 안보 유충 시설인 울릉공항 건설에 포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공항은 2020년까지 50인승 소형 비항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데 포항시가 설립한 에어포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강덕 시장은 제17회 울릉도 오징어 축제장과 독도 박물관 등을 찾아 우호도시로서 울릉군 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이 국내 최초로 철강 폐수에 있는 암모늄과 페놀 이산화탄소를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미생물 혼합 배양체를 개발했습니다. 개발된 혼합 배양체는 미세조류 세네 데스무스 쿼트라카우다와 하 폐수 처리장에서 채취한 활성 슬러지를 1:1 비율로 혼합한 것으로 광합성을 통해 제거하는 것보다 2.5배 많은 1리터당 430mg의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국내 철강업계는 올 상반기 미국의 수입 규제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거두었지만 앞으로 전기요금 인상과 중국의 생산 증가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포스코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30조 원, 영업이익은 2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8.6%와 7.5% 증가했고 현대제철은 현대 기아차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16.3% 증가한 9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0.1% 감소한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철강업계는 앞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의 조강 생산량 증가와 저가 공세, 미국의 수입 제한 강화 움직임이 커지고 있어 경기 회복세에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덕의 한 철도공사장에 유출된 황산이 인근 소하천으로 흘러들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어제 새벽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철도건설공사장 탱크에 보관 중인 황산 1000리터가 새 나오면서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 피라미와 미꾸라지 등 물고기 300마리가 죽었습니다. 영덕군은 사고 직후 방제 작업을 벌여 현재 하천 수소 이온 농도는 정상 수준을 회복했으며 영덕군은 건설사 관계자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새벽까지 경북 북부 지역은 빗줄기가 이어지겠고 내일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과 울릉도 독도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새벽이 되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다만 경북 북부 일부 지역에는 내일 오후에도 또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으니까요. 작은 우산 하나 챙겨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면서 오늘 시원한 단비도 내렸고요. 더위로 인한 걱정도 덜었습니다. 바닷바람 덕분인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6도에 머물겠고 포항도 28도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30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글피 목요일에는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27도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 안팎이고요. 낮 기온은 30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내일 새벽 비가 그친 뒤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가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동해상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바다의 물결 동해중부 해상에서 1.5m까지 일겠고 동해남부 해상에서는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큰 더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7월 31일 월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